하나, 둘, 셋. 자, 에브리바디 세이 모두 뭉하. 온 국민 전 세계 모두가 듣기 좋은 라디오를 지향하는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의 DJ 데이뭉이 오늘도 한번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시작하자마자 어우라는 말씀과 함께 웨스트케이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달도 우울한 하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출근했을 거고, 어떤 분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10월 31일은 바로 할로윈데이라고 합니다. 작년 할로윈데이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번 할로윈데이 때는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대처해서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피탈님께서는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 오늘도 휴일, 내일인가 모레부터 출근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잘 지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하루 되셨기 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제 헬조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뭐 서민이 살기 힘든 도시다, 뭐 돈을 벌기 힘들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못 산다. 근데 사실 제게 있어서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제 GDP 10위 안에 들고 군사력도 10위 안에 들었었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사실 노력하면 의식주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만큼 해조선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표현이 되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는 노력한다 해도 그걸 할 수 없는 데 비해 대한민국은 노력만으로 어떻게든 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웨스트케이님께서 사실 돈가스 사줄 돈이 없어요. 원신에 썼거든요. 이러러 있는데요. 진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분을 내가 없앨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여러분들한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 해조선이 아니라 누구든지 노력한다면, 아니면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면 의식주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데를 살 수 있으며, 조금만 노력 더 한다면 사고 싶은 물건도 조금이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제 라디오를 듣고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저를 없앨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이묵은 노력을 왜 안 하냐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노력을 하니까 이 정도로 말을 더듬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웨스트케이님은 내가 언젠가 노스트케이로 만든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의 첫 번째 시작은 개꿀 히스토리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이번 주 3일 동안은 개꿀 히스토리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웨스트케이님께서 벌써 부들부들 되는 게 느껴지신데요. 그거 상관없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 있어서 진짜 고의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고등학생 때 파쿠르 연습하다가 벽을 부신 사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당시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조금 중2병이 느껴온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때 한창 쓸데없는 멋을 좋아해가지고 벤치에 누워있기도 하고 이어폰 끼고 나무 밑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는 등, 아니면은 겉옷, 외투 같은 거를 어깨에만 걸치는 식으로 원피스의 3대장처럼 앉아있는 거를 좀 즐기고 그랬었는데요. 좀 이것저것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상한 짓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있어서 유튜브에서 파쿠르, 당시에는 야마카시로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야마카시는 일본 팀의 유명한 파쿠르 팀이라고 하네요. 근데 당시에는 야마카시로 알고 있었던 만큼 그 야마카시 파쿠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곳저곳 학교 벽을 팍
차고 점프를 하고 막 올라타는 식의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연습하는 어느 날이었을까요? 평소 연습하던 곳에 형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괜히 고등학교 3학년 형들 앞에서 하면은 놀림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건물 쪽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겠노라고 다짐을 하며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다다다다다닥. 그렇게 멋있게 뛰어간 저는 오른발을 멋지게 내디지며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머나 세상에 그 학교 벽이 제 발차기 한 방에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 몸보다 크게 박살이 난 겁니다. 지금에서 보니까 당시 벽 자체가 가벽, 그 스티로폼이라고 할까요? 그 옛날 학교 건물 보면은 그 천장에 흰색으로 돼서 그 막 먼지로 치면 막 뚫리고 그러잖아요. 요즘 군대에서도 그런 건 재질에 좀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런 재질이 벽에 이제 둘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 벽은 한쪽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짱구는 못 말려의 와르르 맨션처럼요. 근데 당시 신축이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까 CCTV가 없어가지고 조용히 몰래 건물 뒤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CCTV를 피해 슬금슬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냈지요. 아무도 내가 이거를 부순 걸 모르게 말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는 갑자기 종이 울리면서 알람 방송이 들리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띠디디디 띠디디디. 교무실에서 전파드립니다. 학교 신축 건물 뒤쪽에 벽을 부순 학생 지금이라도 당장 나오지 않으면은 즉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오니 지금 즉시 교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조그만한 공포였지요. 사실 파쿠르 한다고 저도 벽을 찬 것도 있지만 전 벽이 부서질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라면 그 교무실에 가셨을 건가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미쳤다고 누가 벽 부시고 교무실을 가겠어요. 딱 봐도 선생님한테 잡히면 혼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었죠. 양아치 아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점심을 먹고 나니까 학생들을 전부 다 강당으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급 아니에요. 씨. 그래서 강당에 갔죠. 강당에 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빔 프로젝터로 부서진 학교 벽을 영상을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이 벽을 부순 학생이 지금 나온다면은 아무런 법적 조치와 금전적인 조치를 가하지 않고 학교 체벌로만 끝내겠다. 하지만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CCTV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찾아내겠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도 저하고의 의리를 지켰죠. 근데 저는 겁이 나가지고 손을 들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진짜 경찰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학교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서 누군지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학교 측에서 일정 금액으로 벽을 수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벽이 부서지고 나서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벽을 수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파쿠르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저라는 사람이 의심을 받을까 겁이 나서 말입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사건이 터지면서 만들어진 오늘의 한 가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 재미있으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양아치이자 패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자그만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간절 개꿀 히스토리가 막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재밌었길 바라면서
잠시 노래 하나 들어보시면서 휴식을 가진 뒤에 바로 개꿀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노래, 아마자라 씨의 나이트 댄서입니다. とてもいいような夜だけど 죄송합니다. 자, 그럼 노래 들으면서 Let's get it. 예, 아마자라실의 또 때모가 아니고 바로 나이트 댄서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요즘 같은 날 또 이런 여러분들께서 잔잔한 노래가 아닌 잔잔하지만 신나지만 그러면서 좀 많이 들어본 루즈한 느낌이 나면서도 흔한 노래 하지만 완벽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은 데이문 같은 노래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진짜 노래 괜찮으셨나요? 아마 노래는 좋았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지겹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하거나 평범한 거는 막상 사라지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일상 속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이 나중에 사라진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었다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별로 불편해하시지 않는다면 거두절미하고 한번 개꿀 퀴즈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꿀 퀴즈는 5가지의 문제 중에 3문제만 맞추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선물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퀴즈를 내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의 도시 남자가 풀어드리는 개꿀 퀴즈 첫 번째입니다. 장르는 경제입니다. 사회,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항의의 표현으로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및 국가 등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들어보면 많이 들어봤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을의 시고 남자겠지라고 하는데 가을의 시고 남자가 아니라 가을의 도시 남자라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캐나다님께서 노조 파업이라고 했는데 노조가 파업하고 시위하고 그거는 요즘 대한민국 강화문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어쨌든 퀴즈의 답을 한번 피네님께서 게이몽이라고 캐피탈께서 촛불시라고 했는데 어허 게이몽이 아니라 데이몽입니다. 피네님. 네,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게이몽 이러는 거 봐라.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야. 하여튼 퀴즈에 대한 정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회,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항의의 표현으로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및 국가 등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은행 공도는 선생님이고요. 정답은 보이콧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대한민국과의 경제 용어를 나올 때도 나왔던 용어인 만큼 여러분들 상식성에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이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첫 번째 퀴즈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두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의 장르는 단어입니다. 남의 사생활, 주로 연예계 인사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몰래 찍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 가볍게 힌트를 드리자면 옛날 무한도전의 하하에서 땡땡 패치라고 하죠. 땡땡 패치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통틀어서 한 그룹이나 그런 거고 이제 게이몽이라고 하는데 게이몽 아니고 파파이몽 아닌데 파파이몽은 뭔가 살짝 그 좀 불건전한 단어 같지 않냐? 뭔가 좀 이제 내가 좀 이상한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좀 그렇네요. 죄송하고요. 못 들은 걸로 넘어가면서 바로 정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의 사생활, 주로 연예계 인사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몰래 찍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의 정답은 바로 파파라치라고 합니다. 이문카츠라는 건 돈가스 같은 이름이잖아요. 파파라치고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 사람을 쫓아다니며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니며 사생활을 찍는 자유계약 사진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영화 속의 인물이 원래는 파파라초라고 했었는데, 이 파파라초가 유래의 시초였고, 이제 이 파파라초가 유래가 되면서 이제 파파라치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화해 주는구나 하는데 좋죠? 알고 있는데 모르는 단어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냥 이문카츠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다 파파라치예요. 이문카츠 아니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연극 용어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나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은 아닌데 답을 모르는 거지. 연극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희곡, 배우, 관객, 그리고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답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틀린 걸까요? 한번 정답 말씀드려 볼게요. 틀린 답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일단 말해볼까요? 찰진 엉덩이라고 하는데 비네님이 그게 남자의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변태셨나는데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런 소리 내가 한 사람이 없다고. 하여튼 아까 뭐 찰진 엉덩이에 그리고 무대에 나오고 했는데요. 연극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회곡, 희곡, 배우, 관객, 그리고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의 정답은 무대가 맞습니다. 캐피탈 맞췄는데 자기가 말하고도 왜 이게 맞는지 모르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아마 일부러 틀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맞히셔가지고 조금 당황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맞힌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배운 지가 지금 20년도 넘어서라고 했는데, 사실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까먹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이라도 답을 맞추신 거는 아마 선생님께서 공부를 했던 게 남아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번째 퀴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인형극입니다. 연극이기도 하고요. 르네상스 때부터 유행하였으며 소형 무대에 설치하여 실을 이용해 조작하는 인형을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거는 마비노기에서 직업으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피노키오라고 하는데 피노키오는 이제 그거의 한 종류이자 동화지요. 그리고 피노키오는 나중에 혼자 살아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코가 점점 기울어지죠. 우섭처럼. 피구라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혹시 어떤 게임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마리오 이몽이라고 하는데 무슨 슈퍼마리오 아니고 이게 뭔 수는가 싶기도 하지만 일단 정답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때부터 유행하였으며 소형 무대에 설치하여 실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인형을 뭐라고 할까요의 정답은 바로 마리오네트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마리오네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건지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영화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동방 동방이라는 어떤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방 프로젝트인가요? 거기서 아마 마리오네트를 쓰는 인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너무 얘기하면 좀 덕스러우니까 살짝 낮추는 분위기로 해서 다섯 번째 퀴즈 마지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나루토의 칸쿠로라고 해서 이제 오로치마루가 아니죠. 뭐지? 아카이누는 원피스인데 그 아카츠키 인원들이 쓰는 능력 중 하나에 있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네, 아카츠키 맞고요. 다섯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장르는 사자성어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중말을 타고 놀던 오랜 친구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거는 어린 시절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으면서 내는 문제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쉬우니까 말이죠. 아우 브라이치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허 어디서 라디오에서 상스러운 말을. 그거 아니고요. 정답은 말해보기 전에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중말을 타고 놀던 오랜 친구란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캐나다 은행 터리범이 말해주셨네요. 중마고가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땡땡 친구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라디오에서는 좀 말하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중마게이라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대나무로 게이야? 뭐야 이게? 어? 날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문짝님. 내가 괜히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성소수자 뭐 차별하는 발언처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의 취향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제게 강요를 안 해주기를 빌 뿐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개꿀 퀴즈가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퀴즈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할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선동과 날조로 승부한다는 문자님 언젠간 당신의 언젠가 공론화에 빠질 거야. 그거 알죠 여러분들? 의외로 그 트위터 지금 X라고 하죠. 거기서도 이제 저의 간단한 소식들이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인터넷 세상 속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같이 좀 소극적인 남자는 뭘 할 수 없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일정 이야기 좀 올리고 다른 분들 가볍게 이제 교류하는 저랑 진짜 친한 분들만 교류하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죠. 캐피타님께서 오우 해피추스 날은 나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데 저분 잘 보셔야 돼요. 도둑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퀴즈 난이도가 조금 높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다 한두 문제 빼고 무난한 난이도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셨다면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조금 올릴 때가 됐다. 이제 세상이 변하는 만큼 상식을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한 이야기 잠깐 정신 나간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도둑을 차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제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지 뭐. 안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개꿀 퀴즈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바로 개꿀 포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 남자 코트를 입은 훈남의 남자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가져온 시는 가을 엽서라는 시입니다. 가을 엽서 안도현 한입 두입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어떻게 가을 엽서 안도현 시인의 시를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을 엽서 하나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고이 시를 한 편 써서 접어 보내드립니다. 뭐 싫어서 받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착불이니까 꼭 받으셔가지고 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편지 보내는데 내가 돈 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어쩌다 보니 허니도구 라디오도 이렇게 짧게나마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벌써 다음 주면 이제 라디오가 끝이 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제 이 라디오가 매주 뜻 있는 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만큼 아픈 치아였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 명씩 오셔서 채팅 쳐주시고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길래 이렇게 개꿀 라디오 진행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가 개꿀 라디오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조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틀에 박힌 게 아닌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로 라디오를 마지막에 끝내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이 라디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모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아까 웨스트 K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라고 했는데 아마 웨스트 K님 원래 여성분들한테 이제 나이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서른이면이라는 박상민의 노래로 웨스트 K님한테 인사드리면서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아홉 수가 오기 전에 마지막을 인사드리길 바라면서 한번 이 라디오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어쩌다 보면 허니도그 라디오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문도 곧이라고 하는데 전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이따 라디오 끝나고 저챗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사요나라.